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기술로 볼 것이 아니라 화폐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한번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달러 패권의 연장 차원에서 달러의 새로운 수요들을 찾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던 국가들 조금씩 미국의 국채를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는 인간의 어떤 중앙은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는 국가들은 지금 비자발적으로 다 스테이블 코인에 종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국가들이 다 지배가 되고 나면 다음 타겟은 저희입니다.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머니 리셋? 네.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리포매팅하고 같은 겁니까? 좀 더 강한 의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책 이름을 지을 때 뭐 저자들하고 논의도 하고 출판사하고 논의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지금 이제 뭐 기술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금융 시스템 전반, 화폐의 어떤 전환을 통해서 금융,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 전반을 다 영향을 미치고 한번 판을 바꿀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머니 리셋이라고 그렇게 짓게 됐겠습니다. 제가 딱 페이지를 펼쳐서 보니까 73쪽에 보니까 헤드라인이 뭐냐면 테더의 USDT 8년간 1000배 성장. 이게 헤드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 귀가 번쩍 뜨이실 것 같아요. 8년만 내가 투자해서 가지고 있으면 1000배가 늘어난다고? 어떻습니까?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US 테더라고 하는 것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이 말씀 한번 주시죠. 네,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한 코인입니다. 뭐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 다르게 이 코인은 그게 달러가 됐든 아니면 유로화가 됐든 아니면 그게 금이 됐든 전통적인 어떤 화폐나 혹은 자산들과 연동된 코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100배가 늘어났다고 하면 그게 지금 가격이 100배가 오른 게 아닙니다. 유통량이 이제 100배가 늘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아 이게 이제 저변이 빨리 확산되고 있구나. 여기서 투자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왜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트럼프는 굉장히 가상자산에 되게 부정적이었죠. 특히 이제 비트코인은 뭐 거의 뭐 돈 세탁을 위한 뭐 도구다. 스킴이라고 그랬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그게 이제 행정부 2기 들어서기 전에 사실 후보 시절부터 크립토업계에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과 함께 행동들을 많이 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이제 기조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바로 이제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게 같은 사람일까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스탠스는 완전히 전환된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달러 패권의 연장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달러의 새로운 수요들을 찾아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이 이제 그 달러가 물리적인 화폐, 그다음에 기존의 금융 시스템 안에 갇혀져 있는 어떤 화폐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새롭게 발굴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처들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통화 주권이 약한 아르헨티나나 터키나 뭐 이런 국가들은 사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거의 다 잠식당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게 새로운 이 달러의 수요 창구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미국 국채의 새로운 또 수요처입니다. 최근에 관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무역 전쟁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었던 국가들,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조금씩 미국의 국채를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다 흡수하고 있거든요. 국채를 기반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 자산으로서 국채는 굉장히 중요한 자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국채 규모랑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 최근에 이제 그 시티은행에서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30년도까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의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국인 일본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전망할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달러의 기축 통화의 지위를 보장하고 소위 국가 주권, 화폐 주권의 일면을 담당을 하려면 그만한 역할과 기능과 책임에 있어서도 필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가 되면서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 같고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과 기능, 책임에 있어서 무엇이 앞으로 부각이 될 것 같고 또 어떤 책임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발행하는 기업체 아니면 거래소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거창하게 좀 표현을 하자면 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는 예. 민간의 어떤 중앙은행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의 어떤 화폐에 대한 이 발권력은 네.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이 그거를 독점했다고 하면 네. 자그마한 중앙은행이 하나 민간에서부터 이제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책임과 그다음에 신뢰를 이제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신뢰의 원천은 그러면 과연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네. 했을 때 바로 준비금 자산입니다. 네. 이 발행사는 사실 준비금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금보다 더 이상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이제 증명을 하면 되는 역할인 거고요. 네. 금융이라는 속성 자체가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업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사업이 스테이블 코인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찾아야 되고 그 신뢰의 원천은 발행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준비금 자산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담보 물건의 부채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고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게 회계 규정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회계 규정이 그렇게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분식회계가 일어나고도 했던 사실이 있었고 큰 회사가 파산나기도 했거든요. 그럼 회계 규칙이라든지 관리 감독 측면에서 그 안정성을 SEC 또 CFTC 같은 곳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블록체인의 특성상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갑 주소만 조회해 보더라도 사실 네. 이게 얼만큼 발행됐는지 다 누구나도 다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기술적인 장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준비금 자산은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연동돼서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느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미국의 이제 대형은행 뭐 대표적으로 이제 BNI 멜론은행 같은 그런 대형 은행들을 통해서 현재 준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좀 안정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도 뭐 USDC 같은 경우에 서클 같은 경우에는 매월 주기적으로 이제 딜로이트 같은 이제 대형 그 회계 펌들을 통해서 외부에 이제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수많은 안전장치들을 지금 걸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가면서 사실 또 그리고 이 회사의 어떤 존립 자체도 이런 신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어떤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발행하는 회사들의 주식은 올라가는 게 거래량이 많아지면 이 트랜잭션 피를 받아서 거래량이 결국은 그 회사의 자산을 불려주는 형태가 되겠네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가장 큰 수익 모델 중에 하나는 아까 전에 그 국채 매입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단기 국채에 대한 이자 수익이 제일 크고요. 네. 그 다음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시피 트랜잭션에 따른 거래량에 따른 수수료를 일부 수취를 하니까 네. 주 메인 수익원은 그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단기 국채의 이자 수익, 뭐 장기가 됐던 국채 이자 수익을 하나 여쭤보면 약간 의문이 생기는 게 과거에 권도영 씨가 했던 테라 루나 사태 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국채 가격이 금리가 막 올라가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생각이 나거든요. 얘들 70억 달러 들고 앉았다가 금리가 그냥 7% 8% 뛰어버리니까 자산 가치가 채권 가격이 툭 떨어지면서 40억 달러로 떨어지니까 소문이 나면서 야, 돈 빨리 빼라. 잘못하면 너들 돈 못 뺀다. 뱅크런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스테이블 가격 가치가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전 세계적인 어떤 공황이라든지 금융 공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런 위험성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당시에 그래서 미국 장기국채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을 때 이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시그니처 은행이라든지 당시에 이제 많이 파산을 했었던 거고 네. 약간 비껴난 얘기긴 하지만 그때 이제 USDC 서클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은행에다가 이제 준비금 자산을 많이 분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은행들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니까 연동, 그러니까 패깅이라고 하는 1달러를 못 맞추는 현상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됐고 네. 그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미국 정부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은행의 고객 자금은 정부가 다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패깅이 맞춰지면서 또 살아나고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중소형 은행보다는 대형 은행 중심으로 지금 현재 그 서클도 준비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과하다면 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 준비금 자산에서 이제 미국 장기 국채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단기 국채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면서 그리고 환금성도 뛰어난 그런 이제 자산 위주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어서 네. 서클이든 아니면은 테더든 보면 미국 단기 국채를 가지고 있는 비중이 한 8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이제 요구불 예금이 한 20% 정도 네. 되거든요. 그리고 자산은 이제 100% 지금 다 맞추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대출을 일으켜서 코인을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명 이제 뭐 뱅크런과 같은 코인런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설령 이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자금은 테라 루나 사태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가 테더 리미티드도 있고 서클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만드는 또 있고 뭐 아메리칸 뭔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다양한 기업체에서 이렇게 발행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도 여러 군데지만 얼마나 이 활용처가 다양하고 그다음에 활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많이 사용하는지 네. 그만큼 이게 관리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퍼뜨리고 나서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USDT하고 USDC가 지금 시장의 85% 정도를 이제 네.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인 신뢰는 준비금을 정확하게 갖고 있냐 없냐 그 준비금 관리를 얼만큼 잘하고 있냐 그렇죠. 투명하게 공시를 하고 있냐 그렇죠. 신뢰를 쌓고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우후적순 막 다양한 회사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선택을 받는 업체들은 소수에 불과할 거고 그들은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거고 또 도태되는 기업들은 준비금 자산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또 그런 회사들이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대형 회사들이 충분히 인수해서 또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왜냐하면 이게 준비금 자산이 다 동일하고 비즈니스 메커니즘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후죽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뭐 금융시장에 엄청난 타격을 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리플 이야기를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리플은 중앙은행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은행 카르텔이라 그럴까요?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보증을 하는 가운데 좀 양이 10억 개가 많아서 그렇지 거래를 하는데 상당히 속도도 빠르고 이더리움보다는 좀 편리한 점도 있고 하니까 뭐 리플 같은 거 사서 이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스테이블 코인까지 우리가 가서 테더에다 관심을 가지고 자꾸 암호화폐의 경우의 수를 늘려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우리 정구태 대표께서 보시기에 스테이블 코인의 옹호자 내지는 지지자로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암호화폐보다 그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시는 것이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좀 테더라든지 서클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주가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없으면 그리고 이 암호화폐라는 게 없었으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저희가 보기에 뭐 USDT라는 게 테더라는 게 그냥 하나의 코인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여기에는 발행되는 유통되는 통로가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20개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위권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타고 네.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을 만들어 주는 거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차가 이제 그 위에 다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많은 발행량을 차지하는 네트워크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죠. 네, 기본입니다. 기본. 보통 이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아도 될까라고 할 정도로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첫 번째 채택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예.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장 먼저 개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거를 증명해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이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게 트랜잭션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이게 도로는 하나인데 차들이 막 원래는 2차선으로 다녔는데 그렇죠. 갑자기 차가 막 엄청 뭐 우리 추석 면접 때처럼 이렇게 많이 모이면 이게 이 정체가 속도가 되죠. 굉장히 느려지지 네. 않습니까? 네. 다른 네트워크는 또 없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추가가 된 게 뭐 솔라나나 아니면 이제 트론이나 이런 이제 네트워크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게 지금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한 게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또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투자자의 어떤 속성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렇게 많이 사모으는데 우리 기업은 비트코인 사모으는 기업들이 너무 많고 이더리움 사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더리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러면 이더리움 말고 제3의 또 코인은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이 계속 그 후보군을 찾아보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한국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리플이라는 코인도 있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속성이 다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가 그런 비유를 들긴 했는데 비트코인이 계산기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컴퓨터다라고 이제 비교를 하긴 했는데 저는 이더리움이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리플은 송금을 하고 송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지갑 어플리케이션? 저는 뭐 그 정도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송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가격도 저렴하고 하긴 하지만 네. 다른 기능을 또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리플은 그런 이제 확장성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 스테이블 코인도 그러면 이렇게 많이 확산됐으면 리플 그 네트워크를 많이 채택할 텐데 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분명히 한계성을 띠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리플은 또 직접적으로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면 뭐 이런 플랫폼에다가 투자하는 게 좋을 건지 아니면은 이런 송금에 특화되어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직접 선수로 뛰고 있는 리플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건지 요거는 이제 투자자분들의 어떤 미래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게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큰 명분은 일단은 1달러라고 하는 세계 기축 통화의 지위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요거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요 1달러는 안정적으로 무조건 담보를 해준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게 단기 채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금이나 이런 거는 담보 물건이 안 됩니까 혹시? 담보 물건이 됩니다. 비중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많습니까?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가지 정도의 이제 5가지나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예. USDT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유로와 연동된 ERT 네. 이게 다 T가 붙습니다. 테더니까. 예. 그렇게 해서 금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유로화는 자연스럽게 소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에 미카법이라고 해서 네, 예. 유럽에 이제 암호자산법이 생겼는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충족을 못 하거든요. 그 5가지 코인들을 점유율을 보면 USDT가 99.5%입니다. 나머지는 0.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원하는 화폐의 속성은 결국엔 달러다.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때 달러의 지위가 약해지지 않을까 저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는데 네.
달러의 지위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달러의 풍기 현상은 더 심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을 맞춰갔던 거고 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결국에는 달러 수요가 충분하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 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동안 미국의 중앙은행 그다음에 시중은행들이 찾지 못했던 새로운 디지털라이즈된 새로운 세계의 수요처를 지금 막 전 세계를 계속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대중들이 원하는 건 결국에 달러다. 그래서 달러하고 연동시킨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획기적인 발명품이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거는 진짜 근시일 내에 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더리움 베이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몇 개만 바꿔버리면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더리움 베이스보다는 우리 게 더 전통적일 수가 있어. 그래서 향후의 첫 번째 질문이 비트코인 베이스로 된 스테이블 코인과 이더리움 베이스로 된 스테이블 코인 간의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사실 이더리움 창시자인 그 비탈릭 부테린이 예. 초창기에 이더리움을 만들기 전에 비트코인 그 커뮤니티 재단에다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거를 여기 비트코인에다가 입히면 더 활용성이 커질 것 같다. 네. 근데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반대를 했죠. 비트코인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산기.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컴퓨터도 아니고 지금 스마트폰이 우주선 로켓 쏠 정도의 어떤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아직도 계산기 가지고 디지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만큼 비트코인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는 거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납니다. 가끔씩 진짜 전 세계인들 노드들이 이제 합의를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를 한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해킹을 당한다. 네. 올 초에 이제 바이빗이라는 세계 2위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네. 2조 정도를 털렸어요. 예. 그래서 이더리움의 어떤 그 생태계 참여자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2조 털어갔으니까 하드포크 하자. 걔 빼고 하드포크를 하자. 그러면은 걔는 가져간 게 그냥 무용지물이거든요. 무용지물이니까. 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를 가져가게 네. 되니까. 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 밴시키겠네? 너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가져가면 다 밴시키겠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뢰하고 할 수 있겠냐? 네. 찬성하는 파가 있고 반대하는 파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게 아예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하드포크라는 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비트코인의 어떤 생명을 아주 극심하게 위해를 할 때,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비트코인은 아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과거의 블록 데이터를 다 수정할 수 있는 어떤 날이 온다고 하면 그러면 비트코인도 그 암호 보안 체계를 아마 바꾸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는 다 뚫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생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쭉 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비트코인이 어울리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금입니다. 금. 원래는 사토시는 이거를 백서에서도 P2P 전자캐시 시스템이라고 명명을 했지만 그건 결국에는 이제 이 결제 수단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결제를 하기 위해서 썼더니만 일주일 뒤에 가격이 2배가 됐네. 야, 이러면은 내가 쓰는 게 맞아?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맞아? 과거에 근본이제 했을 때 브레튼 우드 체제에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디지털 금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결제 수단으로서 네. 그다음에 송금 수단으로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아예 디지털 금으로서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속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얻는 거는 기술적으로 또 이제 맞지도 않습니다. 이게 트랜잭션 피가 비트코인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거래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요. 이더리움보다 더 느리니까.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로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 네. 위안화를 만들어내는데 채권 대신에 금 대신에 휘토리를 담보로 해서 우리는 발행을 하겠다. 네. 그랬을 경우는 그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게 박사님께서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RWA 잘 아실 텐데 리얼 월드 에셋의 줄임말입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화폐를 디지털화 시킨 거거든요. 실물 화폐를 디지털화 시킨 거거든요. 세상은 다 디지털화가 될 겁니다. 네. 분명히. 네. 그래서 모든 실물 화폐, 그게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말씀하신 히토류가 됐든 아니면 금융 상품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토큰화되면서 디지털화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뭐 홍콩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를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국가는 또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사실은 단기 국채를 지금 많이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첫 번째로 찾아낸 시장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찾아낸 시장이 RWA입니다. 네. 지금 미국 국채를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 크립토 시장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크립토 투자자들의 수요를 이쪽으로 땡겨올 수 있거든요. 네. 미국은 금융이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을 토큰화해서 디지털화해서 전 세계에다가 뿌릴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이용해서 토큰화시키고 디지털화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분명히 할 것이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탈중앙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화폐 단위로서의 의미를 놓고 보면 달러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더 보장해주고 한쪽으로 힘이 쏠리게끔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갖게 해주는 수단으로서의 미국이 바라보는 개념일 수도 있다는 그런 섬뜩한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어떤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한 국가들 경우에는 세계 10위도 필요 없고 2위도 필요 없고 무조건 1등이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지 않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종속되거나 중국에 종속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진짜 1기 때랑 2기 때랑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 게 사실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네요. 네. 본인이 고민하고 있던 것들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많이 해결될 수가 있다 보니까 디지털 달러는 이제 많이 발행하고 싶고 네. 그렇다고 해서 국채를 찍어내자니. 뭐 받아줄 때는 얼마 없고 근데 너무 많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새롭게 그동안은 국채를 사는 주체가 대부분이 국가들이었는데 그렇죠. 민간 기업이 갑자기 이거를 엄청나게 사겠다고 하니 얼마나 잘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 달러를 미국이 전혀 거래를 하지 않았던 지구 반대편에 있던 그런 국가들의 어떤 농민들까지한테도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뿌릴 수 있다는 게 예. 새로운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수요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그 스테이블 코인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그거를 막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극적으로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을 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반대의 성향이 좀 강하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은행 시스템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시늉리티 팩터를 혼자서 다 먹는 것은 이건 불공평하다. 그러면 암호화폐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도 은행들만 할 게 아니라 삼성도 할 수 있고 현대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들도 발행할 수 있게끔 하자.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 우리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네, 이게 지금 이런 경제 환경이 완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화폐라는 것 자체도 과거에 보면 이 정부가 담보를 내가지고 이 화폐를 찍어냈다는 거는 네. 사실 이거는 100년도 채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은행이 처음에 이제 전당포로 시작해서 전당표 증서를 나눠준 걸로 이제 집회가 시작됐거든요. 금을 담보로 해서 이제 네, 거래가 시작이 네.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라는 것도 국가 기관이 아닙니다. 연방준비제도라는 것도. 네.
미국은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뭐 중앙은행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뭐 각국에서도 중앙은행이 존재를 하지만 이 정부가 반드시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와서는 조금 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핀테크라는 것도 보면 과거의 금융 서비스라는 거는 금융기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네. 근데 IT 기업들이 야 저거 돈이라는 게 수단으로 쓰이는 것뿐이지 그냥 IT 서비스 업자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라고 하면서 핀테크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 사람들은 과거에는 반드시 은행을 가서 거기에다가 수신을 하고 거기서 돈 빌리고 했지만 네. 지금은 뭐 카카오페이든 네이버페이든 아니면 토스든 이런 금융 플랫폼 앱에 들어가서 내가 손쉽게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서비스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 금융이라는 것들도 앞으로 계속 이제 변화를 할 거고 반드시 이게 중앙은행이 이 화폐의 발권력을 가지고 오로지 내가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도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복잡성이 많고 그다음 디지털화된 시대에 어떻게 중앙기관이 그걸 다 통제하고 다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네. 뭐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좀 시각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과 아니면 무용론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있는데 그렇겠죠.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발전된 전자금융업 그리고 어느 정도 되는 경제 규모 그다음에 화폐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막아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국가들은 지금 비자발적으로 다 스테이블 코인에 종속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국가들이 다 지배가 되고 나면 다음 타겟은 저희입니다. 그러면 그들하고 뭔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고 했을 때 누가 쓸 거냐, 어디다가 쓸 거냐라고 네. 했을 때 저는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자국에서 갖고 있는 이거는 유일무이한 자산이다라는 네. 것들을 빨리 토큰화 시켜서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네.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대표적으로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그렇죠. 애니메이션 뭐 저도 이제 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아들이 그냥 노래를 좋아해서 저도 예. 노래만 들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소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게끔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가 자본시장을 변화시키고 체계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쓸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정책 당국 입안자분들께서도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이거 과거에 막 지금까지도 원화가 별로 쓰이지도 않았는데 뭐 이거 만들어낸다고 더 쓰겠냐라는 측면보다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뭐 사실 K 컨텐츠부터 해서 최근에는 뭐 K 뷰티, K 푸드 그다음에 K 방산 네. 뭐 엄청나게 뭐 사실 뭐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글로벌화 디지털화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이 몰랐던 한국의 매력을 지금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소비해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자로 연결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현행의 자본시장 체계에서는 그거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그렇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어떤 좀 방어막이 보호주의적인.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연결시킬 수 있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스테이블 코인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러면 빨리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빠르게 속도감 있게 좀 추진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네. 3,500억 달러 플러스 1,000억 달러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하지 말고 한 2,000억 달러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에릭 트럼프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에다가 투자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제 외환 보유고 네. 달러의 한 80%가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네. 즉시 실행하는 즉시 바로 그냥 IMF가 또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사이드 이펙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물 달러 자산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네.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그렇죠. 게다가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가하고 또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분명히 협상력도 생기게 될 거고 그게 뭐 금액이 됐든 아니면 시점이 됐든 여러 가지 이제 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미 투자를 집행을 한다. 뭐 그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러면 USD 원을 우리나라가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원화로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또 희한한 게 USD 원을 살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달러 아니면은 암호화폐입니다. 그렇죠. 비트코인입니다. 예. 비트코인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과연 갖고 있느냐? 그러면 소위 우리 투자자들한테 금모으기처럼 비트코인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갖다 주고 몰수법 바꿔야 되는지. 통과시켜가지고. 네, 뭐 그거는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실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협상을 갈 때 몇천억 달러 물건을 산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핵심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스티븐 미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라로고 협상을 우리가 먼저 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미국 100년 국채 우리가 사겠다고 이야기를 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4,100억 달러 정도 들고 있으니까 반을 단기 채무로 치고 그럼 2천억 달러가 남지만 2천억 달러 가지고 다 사버리면 이것도 위험하니까 한 400억 달러 정도만 우리가 사도 아랍에미레이트가 에릭 트럼프한테 투자하겠다는 것만 가지고도 비행기 보잉 5천억짜리 선물도 받고 와가지고 얼굴이 화색이 됐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 가보시면 금으로 장식이 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금으로 된 거북선을 주시고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금을 좋아하고 이런 자산에 대한 투자가 많이 관심이 있어서 대표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 대표님 말씀을 쭉 듣다가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게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고민을 하신다 말씀이죠. 투자라고 하는 것과 투기라는 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투기도 투자의 부분 집합이지만 투기는 투자에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보시기에 스테이블 코인, 뭐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또는 토큰, 앞으로 NFT, 뭐 수많은 자산들이 나올 것 같은데 투기와 투자를 어떻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에서 우리 대표님이 조언해 주고 싶으신 투자자분들에게 말씀 있으시면 정리 한번 해 주시죠. 네, 저는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네. 알고 하면 투자고 모르고 하면 투기다. 옆에서 뭐 저거 좋대라고 해서 사면 그건 투기인 거고 그래도 나름 공부도 해보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서 항상 먼저 비트코인 얘기하거든요. 비트코인을 알면 지금 이런 흐름들 뭐 소위 저희 동네에서는 메타라고 하는데 네. 이게 뭐 과거에 NFT도 왔었고 뭐 여러 가지 뭐 민코인도 왔었고 최근에 와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왔는데 이런 것들을 가장 심플하게 가장 직관적으로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사실 비트코인입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안에 그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도 투자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풍성해질 겁니다. 저는 항상 비교하는 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있다고 하면 네. 이제 앞으로 디지털 세계, 가상 세계가 점점 커질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물 세상을 가상 세계에다가 다 옮겨 놓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가상 세계 안에 은행도 생길 거고, 증권사도 생길 거고, 운용사도 생길 거고, 여러 가지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를 비트코인 가지고 거기다 투자할 수도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세상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부를 하다 보면 단순히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이게 수익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투자할 거냐라고 봤을 때는 이게 초보 투자자들은 알지 못하는 디파이 시장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거든요. 네.
디파이 시장이 커지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또 늘어납니다. 이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뭐 디파이라고 하는 게 또 공부해 보면 막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디파이라는 게 뭐지? 막 되게 어려워 보이고 하지만 또 들어가서 보면 기존의 금융 시스템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실체가 디지털로 움직이고 아주 친절하지 않아서 그렇지. 왜 저희 인터넷 뭐 스마트폰 뱅킹 쓸 때도 처음에 받아보면 이거 뭐 좀 괜히 좀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하지만 쓰다 보면 되게 편하잖아요. 네.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역할은 기능적인 역할은 똑같다. 기존에 있던 이제 이런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이런 투자 세계에서도 한번 입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피니트 블럭의 정구태 대표님을 모시고 이 머니 리셋의 의미를 제가 새롭게 한번 이해를 했고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화폐의 개념이 다시 한번 리세팅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여러분들께도 공부를 하셔서 기본적인 정의, 터미놀로지의 정의는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많은 암호화폐 자산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책도 내셨고 하셨지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또 비트코인과 여러 가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